안녕하세요. 솔션스타 하나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책 읽기, 바로 전 영상에서 무식적 능력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아직 시청하시지 않은 분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의식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독서할 때 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었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읽은 책들이 한 달, 세 달, 6개월 정도만 지나도 다 잊어먹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은 삶의 간접 경험, 정보와 지식, 기술들을 1년, 3년, 5년, 10년 그 이상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중요한 임팩트 있거나 또 꼭 한 번쯤은 다시 봐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노트예요. 이 노트는 이제 정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노트를 보여드려 볼게요.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죠. 뇌 가소성이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뇌 가소성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역시 적습니다. 이 책조차도 메모해 놓은 것조차도 나중에 너무 내용이 많을 수 있잖아요.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로 줄였다 하더라도 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75페이지의 뇌 가소성, 77페이지의 장신경계, 84페이지의 1만 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장신경계를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의 내장의 내부 세포 조직에도 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경이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책에서도 보고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쓴 글씨, 그리고 검은색 글씨, 그리고 주황색 글씨, 그리고 보라색 글씨,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색 글씨 같은 경우는 저의 생각들 혹은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셀룰러 메모리라 해가지고 기억의 전이, 세포 기억 기능,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신경계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잊어먹지가 않죠. 그래서 책의 내용에 뭐 178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걸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노트를 정리해 놓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여기에 127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나를 가두는 잘못된 신념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나를 가두는 잘못된 신념이 궁금해.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는 알아. 그럼 이 노트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시면서 임팩트 있는 문장들, 또 기억했으면 하는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노트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읽은 책이 한두 달이 아니라 길게 6개월이 아니라 1년 그 이상, 3년, 5년 이상씩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맨 상단에 그 부분에서 가장 요약된 내용, 즉 해당 페이지, 즉 읽은 범위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강력한 동기가 필요한 학습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페이지 166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몰입과 습관의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읽은 책을 다시 한번 본 게 지금 이 몰입이에요. 짐퀵.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메모를 해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흡수시키고 또 그 흡수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활성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상식과 정보들도 상당히 확장되어 가고요. 말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책이 됐던 지금 보시는 건 돈의 역사는 돈의 흐름을 이는 눈 이런 책인데 이 책도 다 한 권을 마쳤어요. 아까 똑같은 식으로. 어쨌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어가시면 되시고요. 꼭 비즈니스 경제 서적뿐만 아니라 이 책은 많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조화로운 부. 제가 영상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책 읽기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할 많은 정보와 지식과 기술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코 만나기 어려운 많은 교수, 학자, 글로벌 기업의 CEO들의 다양한 동기부여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기술들,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합니다.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노트에 꼭 필기를 하시고 결코 잊어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노트에 그 임팩트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 꼭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 루틴을 여러분들 꼭 만드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아침 루틴을 만들어라. 자, 습관의 고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신호, 열망, 반응, 보상. 221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어가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꼼꼼하게 색깔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면서 주요한 문구들, 그리고 기억해야 될 문구들, 임팩트 있었던 문장들 다 기록하시고 페이지 수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또 그 중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더 중요한 문구들을
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황색의 글씨처럼 오렌지색의 글씨처럼 또 한 번 적어 놓으십시오. 다른 것 못 봐도 이거는 좀 보고 다시 보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책은 내가 직접 읽었기 때문에, 자신이 읽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이걸 왜 적었는지. 자, 지금 이거를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2개 꼽아놓은 신앙서적도 한번 볼게요. 이거 참 벌써 2015년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을 한 지가 2006년부터니까 16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읽은 책들도요, 다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서 이미 폴더화 했습니다. 즉, 이 내용들을 노트에 적어 놓기도 했지만, 때로는 급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 찍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사진 찍고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그 찍은 사진들의 파일들을 폴더화해서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분류해서 궁금할 때 그 카테고리만 열어보면,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카테고리를 열어보면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 기준의 차이라는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 내용에 찍은 사진이 들어가 있겠죠. 제가 그 폴더 구성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책을 좀 깔끔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곳에 좀 적어 놓는 편입니다. 자, 이 책 한 권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일반 책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깊이 있게 읽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읽는 게 큐티거든요.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뭐든지 여러분들이 참고로 많이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을 더 뽑아왔는데요. 이것도 2015년 책이네요. 요한복음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크리스찬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그래도 참고 삼아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참고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하는 삶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없다. 그쵸? 이 비교라는 게, 건강하게 비교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건강한 비교라기보다 자신감 혹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비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일반 서적들보다, 일반 비즈니스, 경제, 다양한 동기부여책, 자기개발 책보다 사실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서적 100권 읽은 게 일반 서적들 정말 500권 그 이상 읽은 것보다도 저에게는 정말 더 가치가 있어서, 개인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큐티, 이러한 신학서적들이 더 많은 공부가 되었고, 또 사실은 이 신학서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개발, 동기부여, 물질과 재정에 대한 거, 인간관계에 관한 거, 심리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혜의 선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과 신앙서적으로 선택했던 겁니다. 자, 이 기도노트인데요. 자, 12권이고 2019년에서 7월 30일. 제가 아마 뭐 찾아보느냐고 꺼내놓은 것 같아요. 기도노트도 2008년서부터 꾸준히 적어왔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러한 기도노트가 일기입니다.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아주 근본적인 정말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되어 줬습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성향에 맞지 않는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나부의 저희 정체성, 또 아나부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